자, 이제 기한 갑니다. 기한이란 장래의 확실한 사실이죠. 불확실 조건, 확실 기한. 자, 기한의 종류 다음 페이지. 시기, 종기 있고 확정 기한, 불확정 기한. 자, 불확정 기한이란 발생은 확실하죠. 근데 그 발생 시기가 언제인지 그게 불투명. 그래서 기억. 별 하나. 사망하면 뭐 줄게. 사람이 죽는 건 확실하죠. 확실한 사실, 기한. 단지 언제 죽을지가 모르죠. 불확정 기한. 자, 2번 별 하나. 임대하면서 임대기간, 존속기간을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 임대차예요. 자, 임차인에게 매도할지로 기간을 정했대. 그런데 문제는 임차인에게 매도할지 여부는 팔아봐야 알죠. 불확실. 불확실한 사실은 기한이 아니라 조건부 법률행위. 그래서 이걸 외워야 돼요.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 이거 매도 여부는 불확실하다. 불확실하니까 이거 기한부 법률행위가 아니라 조건부다. 이걸 외워야 돼요. 이걸 기한부 법률행위다. X 이렇게 장난치니까 조건이다. 조건. 자, 이 경우 이 임대기간은 기간 약정 없는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돼요. 왜? 기간이 없어. 그래서 기간 특별히 안 정했죠. 기간 정함이 없는 걸로 본다. 맞는지 뭐 이렇게 지문이 앞에 한 번 뒤에 한 번 나왔어. 그러니까 매도 여부는 불확실이니까 기한 아닌 조건. 이걸 먼저 외우시고 뒤는 사실은 몰라도 돼요. 어차피 뒤는 흘러가. 앞에는 장난쳐. 기한 아니다. 조건. 기한이 아니니까 기간은 정하지 않은 거죠. 특별히 기간 없어요. 맞는지 뭐. 자, 밑에 정지 조건인지 불확정 기한, 즉 조건인지 기한인지 구별이에요. 조건인지 기한인지. 중요한 건 조건이냐 기한이냐. 거기서 이제 정지 조건이냐 불확정 기한이냐. 자, 1번 2번 별 3개 하시고 판례 중에서는 2개의 판례를 봐야 되는데 그중 첫 번째 중요한 판례가 이해예요. 많이 나왔어요. 자, 채무 이행에 있어서 정지 조건인지 아니면 불확정 기한인지 여부는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다. 자, 이제 제 설명 들어봐요. 갑이 너 시험 합격하면 아파트 줄게 했어. 그러면 시험 합격하면 준다는 거죠. 시험에 만약 합격을 못하면 안 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정지조건부예요. 정지조건부라는 것은 조건이 성취돼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지 조건 성취를 못하면 효력이 발생할 수가 없어. 안 준다는 얘기예요. 가로. 장래. 제 액션이 좀 그랬죠? 좀 멋있죠? 멋있어. 장래 불확정 사실이야. 자, 시험 합격 여부는 불확실하죠. 이 말을 불확정 사실이라고 돼요. 장래 불확정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만, 즉 시험 합격한 경우에만 아파트 줄 거고 채무 이행하고, 만약에 이 불확정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즉 너 시험 합격 못하면 나 안 줄 거야, 채무 이행하지 않을 거야, 아파트 안 줄 거야. 이건 정지 조건이에요. 즉 정지 조건은 조건 성취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니까. 그런데 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갑이. 자, 또 설명드려요. 을한테 너 시험에 합격하든 떨어지든 무조건 아파트 한 채 줄게. 열심히 해봐. 자, 장래 그 불확정 사실, 시험 합격 여부 불확정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시험 합격하든 또는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즉 시험에 뭐 붙었든 떨어졌든, 이 말을 불확정 사실이 발생하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됐든 붙었든 떨어졌든 무조건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다면, 합격하든 떨어지든 아파트 한 채 줄게, 무조건 줄게, 열심히 공부해. 그러면 이건 장래 발생 사실은 불확실이에요. 근데 이게 조건이 아니야. 조건이 아니라 기한부 법률행위가 돼요. 이걸 불확정 기한이라고 해버려요. 이유, 무조건 채무 이행할 의사가 있다. 이것 때문에 기한부가 되는 거예요. 조건 아니에요. 불확실한 사실인데도 무조건 붙든 떨어지든 발생하든 발생하지 않든 무조건 주겠대죠. 무조건 주니까 이건 기한이야. 그래서 2번 판례로 연결돼. 이와 같은 무조건 줄게요 라는 불확정 기한부 법률행위에서는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그 사실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도 기한은 도래한 것이다. 아파트 줄 기한은 도래한 것이다. 그래서 그대로 이해가 됐어.
이해되면 판례는 OX 골라낼 수 있어요. 별 3개예요. 시험 합격하든 네가 설사 떨어지든 무조건 채무 이행할게요. 이건 무조건 주니까 기한, 불확정 기한. 따라서 합격하든 그 사실 발생이 불가능, 떨어졌든 기한은 도래한 것이다. 이렇게 그대로 그동안은 흘러갔어요. 맞는 지문으로. 자, 이제 2번. 기한부 법률행 효력 조건하고 똑같아요. 도래 전 효력, 도래 후 효력. 아까는 조건 성취 전, 성취 후였죠? 그거 똑같아. 자, 아까 봤던 조건 성취 전, 조건부 권리 침해하지 마라. 미정이 닿을 수 있다. 이거 그대로 갖다 써요. 기한부에도. 기한부든 조건부든 침해하지 마라. 미정한 동안에도 일반 규정에 따라 다 처분 등 할 수 있다. 같은 거고. 마찬가지 조건 성취 효력에 소급하지 않죠. 똑같아. 기한 도래도 소급하지 않아. 시기부는 생길 거고 종기부는 이를 거고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장래를 향해. 여기서 조건하고 달라진 게 2번이에요. 별 하나 2번. 기한 도래 효력은 당사자의 의사 표시로도 절대로 소급시킬 수는 없다. 기한은 조건과 달라요. 조건은 아까 소급 특약이 가능했죠. 기한은 안 돼. 기한은 당사자 의사 표시로도 소급이 안 됩니다.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별 하나지. 한 번 났어. 조건은 엄청 나오고. 기한이 1번 별 3개. 기한은 채무자 이익을 위한 걸로 추정한다. 그대로. 기한의 이익은 돈 빌린 놈한테 있는 걸로 추정해줘요. 채무자. 기한의 이익이 뭐냐? 1년 후 돈 갚을 게 1년간의 기한의 이익이죠. 그래서 이거 돈 빌려간 채무자가 1년 동안 안 갚아도 되니까 기한은 잘 모르겠으면 채무자에게 있는 걸로. 기한의 이익은 추정. 채무자를 채권자로 장난치고 추정을 본다로 장난친 적이 있어요. 그냥 그대로 외웁니다. 기한은 채무자 이익을 위한 걸로 추정한다. 여기까지 추정한다까지 별 3개. 자, 기한이익 포기. 1년 뒤에 갚을 수 있지만 나한테 1억이 빌린, 은행으로도 빌린 1억이 갑자기 생겨버렸어. 그러면 나는 굳이 1년간 이자 낼 필요 없겠죠? 나는 1년간의 기한이익을 포기합니다. 은행 나 돈 생겼어. 한 달 만에 갚아버립니다. 기한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는 얘기는 바로 갚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포기하고 1년간의 기한이익 포기할 수 있어. 그러나 상대방에게도 기한의 이익이 있다면 상대방은 1년 동안 이자 받는 이익이 있죠. 이자부 소비돼 있죠. 근데 내가 갚아버리면 은행은 이자 장사인데 이자를 못 벌어 나한테. 이와 같은 상대방 이익은 해야지 마라. 그 얘기는 밑에 기한의 이익이 상대방에도 있는 경우 상대방 손해배상해 주면서 기한이익 포기하고 돈 갚아라. 손해배상. 이게 바로 중도상환 수수료 부담하면서 갚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은행은 수수료 받는 거예요. 이게 기한이익 상대방 손해배상조로 주는 거예요. 오케이. 기한이익 포기할 수 있다. 상대방이 얘기하지 못한다. 별 하나급입니다. 별 하나. 자, 기한이익 상실. 법이 언제 채무자에게 기한이익을 상실시켜버려서 바로 갚아야 되느냐. 채무자가 담보와 관련된 은행에 대한 저당권자에 대한 불리한 행동을 해요. 담보로 제공한 건물을 손상감소 또는 멸실케 했다거나 없애버렸다거나 또는 담보 주기로 해놓고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했다거나. 그래서 채무자가 담보 관련된 불리한 행동을 하면 기한이익 상실. 자, 안 중요하고 중요한 게 2번입니다. 2번 별 3개 합니다. 갑과 을이 이 경우에는 채무자 당신 1년간의 기한이익 상실됩니다. 바로 갚아야 돼요. 라는 기한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유를 정한 특약을 걸어요. 3개월 이자 연체하면 당신 바로 갚아야 돼요. 기한이익 상실되는 거예요. 이걸 가불이 정했다. 이게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야. 자, 그런데 이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정지조건부 상실 특약하고 하나는 형성권적 상실 특약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정지조건 특약이 뭐고 형성권적 특약이 뭐고 괄호에 기술돼 있는데 구체적 내용은 이제까지 나온 적이 없어. 우리 시험은 2가지 상실 특약 중 당사자의 의사가 잘 모르겠어. 둘 중 의사가 분명하지 않아. 그러면 채무자에게 유리한 형성권적 상실 특약으로 추정한다. 이것만 4번 나왔어. 이것만. 형성권적 상실 특약으로 추정한다. 정지조건부 특약으로 추정한다. X. 형성권적 상실 특약으로 추정한다. 이것만 나왔어. 이것만. 구체적 각 괄호에 있는 내용은 의미는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제출 잘 모를 때는 둘 중 형성권적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이걸 정확히 외워주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별색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한번 듣고 할 사람 하시고 말 사람 말아요. 자, 그러면 정지조건부 상실특약은 뭐고 형성권적 상실특약이 뭐냐?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한 번만 들어봐. 잊어봐. 정지조건부는 조건이 성취되면 기한이익 상실 사유 3번 이자 연체하면 바로 효력 발생해요. 어떤 효력? 기한이익 상실되는. 3번 이자 안 내면 바로 상실돼서 바로 갚아야 돼. 정지조건. 자,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조건이 성취됐죠. 정지조건 성취돼서 바로 기한이익 상실되는 효과가 바로 발생해버려. 따라서 바로 이행기도래 바로 연체이자 부담 바로 갚아야 돼. 안 갚으면 연체이자. 하지만 형성권적 상실특약은 당사에 정한 3번 이자 연체했어. 하지만 바로 기한이익 상실되는 효과가 바로 발생한 게 아니라 형성권이 의사표시죠. 은행으로부터 전화가 와야 돼. 당신 이자 3번 연체했네요. 우리 약속한 대로 바로 갚으세요. 기한이익 상실됩니다. 자,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바로 상실되는 게 아니라 효과 발생하는 게 아니라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해야, 즉 전화가 와서 돈 갚으세요. 전화가 와야 비로소 기한이익 상실 효과가 발생해. 청구를 기다렸어. 따라서 은행한테 전화 없으면 3번 이자 연체했어도 계속 앞으로 남은 기간 기한이익이 있다는 얘기야. 즉 채권자의 형성권 의사표시가 있어야 비로소 기한이익 상실 효과가 발생해서 이행기도래가 되는 형성권적 상실특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의미가 형성권을 뚫어지게 보는 거야. 형성권 그러면 일방적 의사표시, 일방적 떼버려. 의사표시. 아하,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해도 바로 기한이익 상실되는 게 아니라 정지조건이 아니라 형성권. 은행한테 의사표시 전화가 와야 상실되는구나. 이게 형성권적 상실. 그러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정지조건이 좋아, 형성권적이 좋아? 형성권이 좋지. 은행이 봐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채무자한테 유리한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해 주는 거예요. 채무자한테 유리하니까. 전화 없으면 괜찮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그 의미까지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굳이 안 하셔도 되고 둘 중 형성권적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자, 이걸 제가 머리 글자를 따봤어. 정지조건부 특약인지 형성권적 특약인지. 형성권적 상실특약 추정한죠. 형성권적 나에 맞는 지문이잖아. 정지조건 X 지문이잖아요. 자, 남자 둘이 만났어. 딱 보니까 나보다 어려 보여. 내가 반말을 찍 깠어. 상대방 기분 좋아요, 안 좋아? 안 좋지. 말 올려줘야지. 잘 모르겠으면 형님으로 추정해라. 언니로 추정해라. 형님으로 추정해라. 즉 정지조건하고 형성권적 뭘로 추정해줘? 형님으로, 형성권적으로. 형자 형님으로 추정해라. 그래야 맞는 지문이요. 반말하면 나 안 돼. 그거 얘기해봐.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총칙 맞췄어. 물권법 갑니다. 물권법, 물권 총론. 전반부가 물권적 총론, 물권적 청구권이죠. 그 전에 왼쪽 1번 물권의 객체, 물건. 오른쪽 물권의 종류, 물권 법정지. 넘겨요. 물권의 효력, 물권적 청구권. 그러면 객체 종류 물권적 청구권 중 당연히 물권적 청구권이 한 문제에 나와요. 객체 종류는 한 5년, 7년에 한 번씩 나와. 자, 간단히 볼 거야. 객체 종류 갑니다. 52페이지 객체. 물권, 소유권 생각하시고 물권, 소유권, 제한 물권 있겠죠. 물권의 객체는 당연히 물건을 대상으로 하죠. 이 물건은 현존, 특정, 독립한 물건이어야 돼요. 자, 3번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하고 권리는 소유권의 객체가 되지 못합니다. 시험 나온 게 아파트 분양권이었어요. 물론 흘러갔지만 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양권은 나는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다가 아니에요. 소유권의 객체는 오로지 물건이야.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권리는 소유권의 객체가 되지 않아요. 분양권을 소유한다는 말은 그런 말 없어요. 분양권이 있다 그렇지. 이 권리가 있다. 분양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지 권리는 소유권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자, 일물일권주의. 물건 하나의 권리는 하나. 양립할 수 없는 물건이 동시에 하나의 물건에 성립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의 독립한 물건. 일필토지, 일동건물이 나오죠. 독립시켜야 되니까. 토지는 필, 건물은 동이죠. 따라서
양립할 수 없는 소유권이 물건 안에 못 들어온다는 거지. 양립 가능한 게 두 개야. 지역권하고 저당권. 왜 얘들은 양립 가능하냐? 점유하지 않아요. 지역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죠. 배타성이 없어. 그래서 지역권은 1번 용수지역권, 2번 용수, 1번, 2번이 있고요. 지역권도. 저당권도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100번까지 있을 수 있어요. 점유하지 않으니까 얘는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 자, 2번 별 3개. 부동산 일부에 용익물권은 되는 거예요. 원래 일부에는 안 돼요. 일물일권주의 때문에. 하지만 토지 일부에 지상권 들어설 수 있죠. 토지 건물 일부에 전세 들어올 수 있죠. 승역지는 일부가 가능하죠. 지상 지역 전세와 같은 용익 사용하는 물권은 부동산 일부에도 가능합니다. 그다음 일동 건물 일부에 소유권이 들어서 구분 소유권. 그렇죠. 토지는 안 돼. 하지만 건물 일부에는 구분 소유권 집합건물법 있죠. 오, 돼요. 3번 수목 나무하고 아직 따지 않은 사과 미분리 과실은 토지에 붙었죠. 토지입니다. 토지. 원래는 별개 독립한 부동산이 아니야. 하지만 경련 임목법에 따라 등기를 박았거나 수목 또 등기가 아닌 관습법상 공시방법인 테두리 명인 방법을 갖췄다면 토지로부터 독립시킬 수가 있다. 자, 기억 다시. 등기된 수목은 소유권뿐만 아니라 저당권도 들어설 수 있어요. 왜? 등기됐으니까. 하지만 니은 명인 방법 갖춘 수목 미분리 과실은 소유권의 대상만 되지 저당권은 들어설 수가 없다. 명인 방법은 등기가 아니니까 저당권은 반드시 등기 등록되는 데만 들어오거든요. 따라서 명인 방법은 등기가 아니죠. 그래서 저당권은 못 들어와요. 뭐 이런 게 과거에 한 번씩 나온 적이 있어. 그래서 기억 별 하나, 니은 별 하나 하시고 저당권이 명인 방법은 안 된다는 거. 자, 4번 별 3개. 농지 소유자 승낙 없이 농작물을 무단 경작했네요. 자, 경작자는 무조건 소유권 취득합니다. 문제는 부합하지 않는데 농작물은 소유권 취득해. 문제는 테두리 둘러야 되느냐. 명인 방법 갖추지 않아도 소유권 취득이에요. 이유 경작은 사실행위. 농사지었죠? 사실행위 법률행위 아니죠. 187조. 공시 안 해도 돼요. 명인 방법 갖추지 않아도 돼. 하지만 기억. 이 경작자로부터 밭대기로 산 서울 가락시장 사장님 농작물 매수한 자는 명인 방법 공시 방법을 갖추어야 소유권 취득해. 이유 매수 법률행위. 법률행위니까 등기해야겠죠. 농작물은 등기가 안 되니까 관습상 인정된 명인 방법을 갖추어라. 결국 경작자는 경작 187조로 가고 매수는 186조로 가면 돼. 명인 방법 갖춰야 되느냐 마느냐는 187조 6조에 따라 결정되면 돼요. 여기 4번의 본문 기억 경작자는 언제나 소유권 취득. 이게 별 3개야. 4번이 별 3개 하세요. 별 3개. 기억은 별 하나 정도만 하세요. 명인 방법 갖춰라 안 가. 이거 안 중요해요. 3년도 한 번밖에 안 나왔어. 농작물은 부합하지 않는다. 경작자가 언제나 소유권 부합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해. 그래서 4번의 별 3개는 그것 때문에 한 거예요. 경작자 소유, 건물도 부합하지 않죠? 신축자 소유. 그게 별 3개야. 그게. 자, 물건이 아닌 권리도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죠. 1번, 2번 별 3개. 지상 전세권에만 저당권이 들어설 수 있어. 지역권에는 저당권이 들어올 수 없다. 우리 법이 그 법조문이 있죠. 지상 전세권에만 저당권 박을 수 있다고. 물권 법정주의 법이 정해놨어. 저 자리에 지역권이 없죠. 그래서 지상 전세권에만 저당권 들어오고 지역권 안 돼요. 자, 물권 종류. 물권 법정주의죠.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한 후에는 국민들 마음대로 창설 만들지 마세요. 이때 법률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만을 말할 거고. 자, 물권 법정주의의 종류가 강제되고요. 내용이 강제돼요. 그래서 물권은 법이 정한 대로 움직이세요. 국민들 반드시 지켜. 강행규정성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당사자는 민법이 정한 물권 종류는 8가지입니다. 질권 포함한 우리 시험범위 질권제에 7개, 질권 포함한 8개. 새로운 종류 물권을 국민들 만들 수가 없다. 종류 강제. 그 다음에 법이 A라고 되어 있으면 당사자는 법이 규정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마음대로 특약으로 정할 수 없다. 다른 내용 법이 정하면 A로 움직여야 돼. 특약 무효입니다. 종류 강제, 내용 강제. 물권이 정한 대로 안 움직였다. 당연히 무효겠죠. 무효. 자, 2번 별 하나 팔레입니다. 소유권은 3가지 힘이 있어요. 우리 법조문이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사용 수익 처분 권능이 있어. 그런데 소유자가 소유권의 이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사용 수익 권능을 대세적 영구적으로 영원히 포기한대. 안 돼요. 소유권은 반드시 사용 수익 처분 권능 세 가지가 다 있어야 소유권이야. 따라서 둘, 셋 중 어느 하나, 둘 모두 포기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 허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대세적 영구적으로 사용 수익권을 포기해서 처분 권능만 있는 소유권이 있다는 거 허용되지 않아요. 허용되지 않아요. 소유권이 되려면 사용 수익 처분 권능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돼. 어느 하나를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관습법상 물권으로 우리 대부분이 보지 않은 권리 4개, 1, 2, 3, 4, 별 3개급입니다. 나오면 이놈이 나왔어. 그동안 계속. 한 5년, 7년에 한 번씩 이놈이 나와. 작년에도 2개 나왔죠? 응. 1번하고 3번 나왔죠? 그러니까 이놈이 가장 중요해. 이 왼쪽, 오른쪽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기에요. 자, 첫 번째. 우리 대부분이 관습법상 물권으로 보지 않은 놈이 4놈인데, 첫 번째, 온천권. 온천은 온천수에 관한 권리를 말해. 이거 토지 소유자가 먹는 거지 온천권이나 독립된 권리 이 땅에 인정하지 않아요. 개인 도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 사도 개인 사자예요. 동네 사람이 어느 사람 토지를 다 10년 동안 다녔어. 그러면 이 개인 도로 통행권에는 관습법상 물권이 발생하느냐? 발생하지 않아요. 그 소유자의 허락에 의해서 다닐 뿐이야. 그래서 소유자가 말뚝 박아버리죠. 그럼 못 다녀요. 저 10년 동안 다녔으니까 사도 통행권이라는 관습법상 물권이 발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아니요. 안 돼요. 그분이 못 다니게 하면 못 다니는 권리 아니에요. 이게 사도 통행권은 관습법상 배타적 물권이 아니에요. 다 아니야. 3번. 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 이용권이라는 배타적 물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도 없어요. 결국 온천권 관습법상 물권 아니에요. 사도 통행권 관습법상 물권 아니에요. 공원 이용권 관습법상 물권 아니다. 다 아니에요. 그 다음 마지막 4번. 미등기 건물을 갑으로부터 을이 샀어. 미등기 건물 양수인. 미등기 건물 양수인은 등기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우리 시험상 안 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지 않아. 매매죠. 양수가 매수예요. 같은 말이요. 매매를 통한 매수인 양수인이 등기를 받지 않으면 186조에 따라 소유권 절대 취득할 수 없다. 이 건물 매수인 양수인 취득자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어떤 배타성 있는 관습법상 물권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야. 결국 미등기 건물 양수인은 지 앞으로 등기를 받지 않는 한 소유권 없어.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 물권도 없어. 다 부정으로 끝나요. 어렵지 않아. 별 3개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가는 거예요. 물권적 청구권. 물권이 침해됐을 때 나오죠. 종류. 돌려주세요. 반환. 방해 제거. 해주세요. 방해 제거. 미리 예방 조치를 요구하는 예방 청구. 자, 방해 제거 갑니다. 점유 이외의 방법으로 방해. 자, 2번에 별 3개 합니다. 방해란. 이거 그대로 외웁니다. 방해 제거의 정부에서 나오는 방해란 현재도 나한테 계속되고 있는 침해를 말해. 현재도 계속 방해하고 있어야 돼. 따라서 나에 대한 법익 침해가 과거에 일어나서 이미 끝났대. 그럼 현재 방해하고 있지는 않죠. 이건 방해가 아니에요. 과거에 일어나서 이미 종결된 건 방해가 아니야. 이건 손해라고 해요. 방해 결과물. 손해 개념과 방해는 다르다. 지문 하나. 지문 둘. 따라서 소유권에 대한 방해 제거라는 것은 현재도 나한테 계속되고 있는 이 방해의 자 밑줄 원인 제거지 방해의 결과 제거는 아니다. 그대로 외웁니다. 방해 제거란 원인 제거지 방해 원인 뿌리를 제거하는 거지 이미 방해 결과물인 그 결과 제거를 내용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뭘 외워야겠느냐? 방해가 되려면 첫 번째 줄 현재도 계속되라. 계속성. 따라서 이미 끝난 건 방해가 아니다. 이건 손해라고 한다. 따라서 방해 제거라는 것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방해 그 원인 제거지 이미 끝난 방해의 결과 제거는 아니다. 제가 말한 대로 그대로 외워버려야 돼요. 물론 작년에 나왔지만 별 3개입니다. 언제든 또 나올 수 있어요. 방해 제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2번 판례거든요. 자, 이제 방해 예방.
옆집 건물이 무너질 것 같아. 예방 조치해 주세요. 또는 담보 주세요. 자, 또는만 확인하면 돼요. 자, 성질.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은 운명을 함께합니다. 따라서 갑이 병한테 소유권을 팔면 소유권하고 물권적 청구 함께 이전되고, 그다음 갑은 소유권 상실하겠죠? 함께 소멸. 그래서 기억. 물권적 청구권은 운명을 함께하니까 물권, 소유권과 분리해서 물권적 청구만 따로 양도하지 못하죠. 분리 떴죠? 세트. 분리라는 두 글자 같으면 소수는 무조건 못한다. 2번. 물권적 청구권 침해자의 고의과실, 귀책 사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아요. 태풍으로 쓰러진 나무. 이웃집 나무가 태풍으로 쓰러졌어. 이웃집 사람은 아무 잘못 없죠. 하지만 나는 이웃집 사람한테 치워주세요 할 수 있다. 고의과실 요하지 않아요. 귀책 사유 요하지 않아. 3번. 소유권에게 물청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요. 이유. 소유권이 소멸시 안 걸려. 영원성, 항구성, 운명을 함께하죠. 따라서 소유권에게 물청도 역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요. 작년에 여기서 2, 3번이 떴네. 자, 이거 어차피 함께 이전, 함께 소멸, 분리양도 못해. 1번 기억, 2번, 3번 다 별 3개입니다. 별 3개. 언제든지 나와요. 이게 아마 30회 때 나왔는데 또 나온 것 같아. 32회 때. 3년도 안 지나서. 그래서 계속 여기 있는 지문이 계속 돌고 돌아요. 진짜야. 진짜요. 거짓말 아니에요. 여기에 이 기출지문이잖아요. 얘들이 돌고 돌아. 단지 잘 나오는 놈이 있고 장난치는 놈이 있고 흘러가는 놈이 있고 그 강약만 차이만 있을 뿐 절대 여기 안 벗어나요. 그래서 이 교재에 있는 내용도 양이 사실 여러분들 많은 거야. 많아요. 이거 다 습득 못해. 한 2년 걸려요. 다 습득하려면. 그러니까 1년에 합격 예배를 내면 별 3개 위주로 먼저 하시란 얘기요. 다 알면 좋지. 그럼 5개쯤은 다 알아버려 진짜. 불능이야. 양 많아요. 하나하나 완전히 내게 돼야 객관식 맞춰요. 자, 오른쪽 3번 민법 규정. 점유권하고 소유권에서 규정이 있고요. 소유권에 관한 물청 조문을 제한물권에 갖다 씁니다. 준용. 갖다 쓰는 제한물권은 지상지역 전세하고 저당권. 유치권이 빠졌네. 유치권에는 준용하지 않아요. 이유 3번. 내가 갑 자동차를 수리비 채권 때문에 유치하고 있어. 도둑놈 훔쳐갔죠. 점유 상실한 순간 내 유치권, 을의 유치권은 바로 소멸. 따라서 유치권자 을은 도둑놈 A를 상대로 유치권에게 돌려줘. 물청은 인정되지 않아. 유치권 X 더 이상 유치권자가 아니야.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면 소유권에게 물청 못하죠. 소유권 X 물청 X, 유치권 X 물청 X야. 얘는 유치권에게 한 유치권이라는 본권에게 물청 인정되지 않아요. 이유 괄호죠. 점유를 상실한 순간 유치권은 바로 소멸. 유치권 X 물청 X. 그럼 유치권자 을은 어떻게 하느냐? 가센터 사장님은 도둑놈 상대로 점유권이 침해됐죠. 점유권에게 한 반환 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다. 왕별 3번 왕별 4번도 왕별. 자, 지역권 저당권은 방해 제거 예방 청구권만 인정되지 나에게 돌려주세요. 내가 점유할 수 있도록.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방해 제거 예방만. 반환 청구권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열 몇 번 나왔어요. 지역 저당과 합쳐서. 계속 나와. 자, 주체 상대방. 주체 상대방은 자, 봐요. 이제 이게 사례 문제로 나와요. 다시 한번 합니다. 갑 소유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 자, 이 건물 토지에 부합해요 안 해요? 토지에 부합하지.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부합하지 않으니까 갑이 못 먹고 무단 신축자인 을 소유 건물. 자, 갑의 토지 소유권이 침해됐겠죠. 지 허락 없이 지 땅을 을이 건물 통해서 점유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토지 소유자 갑은 무단 신축자 을을 상대로 내 땅 돌려줘야 되는데 땅을 돌려받으려면 건물은 철거하고 돌려줘야겠죠. 건물은 철거하시고 내 땅은 돌려주세요. 철거 청구할 수 있다. 그 밑에는 대지 토지 인도 청구할 수 있다로 끝나요. 이게 4번 나왔어. 흘러간 식으로. 장난은 못 쳐. 너무 쉬워서. 철거 청구할 수 있다. 토지 인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지. 토지 소유자 갑이 무단 신축자 을을 상대로 건물에서 나가세요. 건물에서 퇴거하세요. 퇴거 청구할 수 없어요. 이유는 소유자 보고 나가라고 할 수는 없어. 지 집에서 건물 철거시키는 건 가능하지만 나가라고 할 수는 없어. 소유자 보고. 오케이. 자, 이제 새끼칩니다. 무단 신축자 을이
건물을 병에게 팝니다. 매매. 자, 을로부터 이 건물을 매수한 병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박아요, 안 박아요? 절대 안 박아요. 우리 판례사 아니라. 즉 병은 만약 박아버리죠. 그 문제가 나올 수가 없어. 박은 판례가 없어. 그러니까 항상 미등기 건물 양수인은 등기를 안 박아요.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죠. 미등기 건물 양수인. 지 앞으로 소유권 등기를 안 박아요. 따라서 병은 현재 인도받아서 점유는 하고 있지만 등기를 안 박았기 때문에 얘는 이 건물의 소유자도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야. 아까 했죠. 미등기 건물 양수인은 등기를 격려하지 않는 한 절대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소유자는 여전히 을입니다. 미국간 을이에요. 자, 그런데 갑은 지 땅을 현재 점거하는 병을 상대로 쳐들어오겠죠. 병을 상대로 건물 철거하시고 토지 넘기세요. 토지 인도는 안 나와요. 철거만 나와. 미등기 건물 양수인 상대로 건물 철거하고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 철거 청구. 이유는 법적 소유자만이 원래 철거를 할 수 있지만 철거 처분권이 있지만 이놈은 예외다. 소유권은 없지만 철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철거 처분권이란 게 있다. 사실상 이놈이 소유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등기 건물 양수인은 법적 소유자는 아니지만 철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그래서 철거 상대방이 된다. 자, 우리 이번에는 판 게 아니라 세를 주죠. 임대차. 이 그림이 머릿속에 박혀지면 좋아요. 병안이라는 놈한테 세 주죠. 병은 대항력 갖춘 임차인. 자, 토지 소유자 갑이 찾아오죠. 임차인, 너 임마 건물 철거해. 할 수 없죠. 세입자가 주인 건물 어떻게 철거해? 철거 처분권이 없어. 철거는 안 돼. 대신 철거는 얘한테 가야 돼요. 얘한테 가서 철거 인도 판결을 받고 와보니까 여전히 세입자가 살고 철거하려면 세입자는 내보낼 수 있어야 돼. 그래 건물에서 세입자 나가세요. 퇴거 청구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임차인 상대로 철거는 안 돼. 퇴거 나가세요 할 수는 있어. 설사 대항력이 있다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에게는 대항 못 해요. 왜? 이 건물은 철거될 건물. 철거될 건물에 있는 놈은 전세권자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든 유치권자든 절대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 못 해. 그래서 신축 건물 매수인은 토지 매매가 해지될 때 보호되는 3자가 아니야. 왜? 철거될 건물에는 어느 누구도 보호 안 돼요. 토지 소유자가 선빠야 선빠. 철거될 건물. 그래서 우리 시험 지문에 뜨는 상대방에 관한 지문이에요. 무단 신축자를 상대로 철거 인도 청구할 수 있다. 건물에서 퇴거 청구할 수는 없다. 미등기 건물 양수인 상대로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세입자한테 철거는 안 되지만 퇴거 청구할 수 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문이 떴어. 자, 이제 주체. 갑이 병한테 매매로 등기 넘겨줘. 그럼 병이 소유자죠? 갑은 이제 소유권을 상실, 전 소유자죠. 따라서 이 상태에서 갑은 무단신축자 의뢰 상대로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나가세요. 철거해서 할 수 없지. 이유는 소유권이 상실됐죠. 소유권 X, 물청 X. 소유자, 현재 소유자가 하는 거야. 병이 해야 돼, 병이. 전 소유자는 안 돼요. 소유권 X, 물청 X. 유치권 X, 유치권 물청 X. 똑같아. 또 하나, 갑이 소유권은 넘기면서 병이 그랬죠. 갑, 네가 좀 내쫓아줘. 물권적 청구권만 전 소유자에게 유보해서 얘 보고 행사하게 하는 거 이런 것도 허용되지 않아요. 지문이 두 개가 또. 자, 이놈한테 또 하나 또 주체. 미등기 건물 양수인 현재 점유에서 살고 있죠. 사실상 얘가 소유자예요. 법적으로 소유자는 아니지만 이 건물에 A라는 놈이 불법 점유예요. 당연히 지 건물을 지 허락 없이 점유하는 이 A를 상대로 병은 쫓아내야겠죠. 미등기 건물 양수인 병이 등기받지 않은 병이 소유권에 대한 물청으로 A를 쫓아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유 소유권 X 물청 X 소유권이 없으니까. 대신 잘은 안 나오지만 그러면 얘를 저는 못 쫓아내는 거예요.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판사님. 병이 따졌겠죠.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판사님이 그러죠. 소유권으로만 못하고요. 당신은 점유권이 있으니까 점유권으로 쫓아내세요. 점유권에 대한 물청으로는 할 수 있다. 점유권 물청인데 또
암놈을 대위해서 할 수도 있다. 어떻게든 쫓아내요. 단지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소유권으로는 못 쫓아낸다는 얘기예요. 이게 물권적 조건 사례 문제입니다. 사례 문제. 여기서 또 있어. 갑이 을한테 팔고 우리 병한테 팔아요. 을은 매수인, 병은 승계인. 자, 매수인이 이 토지를, 건물도 마찬가지야. 부동산 인도는 받았지만 등기해요, 안 해요? 안 해. 절대 안 해. 등기하면 우리 시험 문제가 안 돼. 마찬가지 병도 등기 안 해. 결국 법적 소유자는 얘예요. 등기 박혀 있는. 따라서 얘가 나쁜 맘 먹었다겠죠? 가만 보니까 이놈들이 등기를 안 했어. 내가 법적으로 소유자네. 소유권에 대한 물청이 들어온다는 얘기지. 소유권의 물청. 소유권은 있어. 하지만 물청은 할 수 없어요. 이유.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이 매수인들은 이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가 있어. 점유할 본권. 그래서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는 본권 없는 점유자거든. 근데 얘는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얘기지. 마찬가지 얘도 승계한다고요. 점유할 권리를. 결국 갑이 을한테 팔고 우리 병한테 팔았다. 법적 소유자 갑은 매수인 을이든 승계인 병이든 이놈을 상대로 절대 지가 법적 소유자라는 이유로 소유권에게 물청을 할 수가 없다. 1년 살았으니까 월세 내놔.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안 돼요. 마찬가지 병이 매수인이 아닌 세를 준 임차인이다. 병이 임차인이다. 상관없어. 똑같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매수인이든 임차인이든 갑은 아무것도 못해. 팔아 제끼고 돈 받았죠? 관심 끊어야 돼. 등기를 박았다면 관심 두지 마. 너는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자, 이게 물청에서 가장 중요한, 여기서 다 나옵니다. 이것만 제대로 그래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주체. 현재의 소유자가 2번 상대방. 현재의 본권 없는 점유자를 상대로. 자, 현재 소유자 1번 왕별, 2번 별 3개. 1번. 이거 6번 나왔어요. 6번. 1번이에요. 단골 지문이요. 전 소유자죠? 소유권 상실했죠? 매매를 원인으로 병한테 이전 등기 격려해줬죠? 공통점. 소유권 없네. 따라서 이놈은 불법 점유자, 무단신축자를 상대로 소유권이 없으니까 소유권의 X 물청도 할 수 없다. 이유 소유권 없으니까. 그 다음 기억 같은 거죠. 소유권을 갑이병한테 양도 팔면서 소유권이 발생된 이 물권적 청구권만을 소유권과 분리해서 전 소유자한테 유보해서 제3자 무단신축자 향해 갑이해 이런 거 허용되지 않아. 그러니까 분리 나왔죠. 그럼 소수는 안 넣는다고 끝나. 단순해 민법 알고 보면. 단어 잡고 분리? 부정으로 끝나야겠네? 그건 맞는 질문이야. 진짜로. 그래서 함께 넘어가지 분리해서 유보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번 기억은 별 3개급이고요. 1번이 왕별이에요. 1번이 어마어마하게 나와. 기억이 작년에 나왔죠? 자, 2번. 지금 주체예요. 미등기 건물 매수인이네요. 이놈은 등기를 박지 않을 거야. 그죠? 등기 안 박았죠? 그러면 매수인, 양수인. 매매인데 등기 안 박았어. 186조에 따라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미등기 건물 매수인 병은 이 건물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놈을 상대로 지가 직접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돌려줘 할 수는 없지. 이유 소유권 X, 물청 X. 이렇게 중심 잡고 너는 소유권 없는 거야. 소유권 없으면 소유권에 대한 뭔가 할 수 없지. 별 3개예요. 그러면 기억 이놈은 어떻게 저놈을 쫓아내느냐. 점유권으로 하세요. 암놈을 대위해서 하세요. 됐죠? 됐어. 자, 2번. 현재의 본권 없는 점유자야. 자, 1번.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죠. 따라서 물권적 청구, 반환 청구 상대방이 될 수 없다. 하지만 간접 점유자는 상대방이 되겠죠. 직접 점유자도 되고 간접 점유자, 점유자니까. 여기 별 3개예요. 의외로 잘 나와요. 1번, 2번 별 3개예요. 의외로 잘 나와. 그다음에 3번 안중에요. 소유자는 지 소유물을 불법 점유한 사람의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도 소유권에게 물청 행사할 수 있어요. 자, 점유권은 나중에 다음 주 보겠지만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못 쫓아가. 점유권은 선의의 특별 승계인 행사 못하죠. 반환 청구할 수 없어. 하지만 소유권에 이런 제한이 있다 없다? 없어. 소유권은 100번째 간 사람도 본권만 없으면 들이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소유자는 특별 승계인, 모든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도 들이댈 수 있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4번 별로 안 중요해요. 읽어봅니다. 현재의 점유자를 상대하라는 얘기예요. 자, 불법 점유를 이유로 반환 청구하려면 현재 내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해야 됩니다. 따라서 불법 점유자라 하더라도 내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해서 현실적으로 현재 점유하고 있지 않다면 이제는 이놈은 내 상대방이 되지 않는다. 이놈 상대로 한 반환 청구는 부당하다 그 말이에요. 즉 현재의 점유자를 상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기억 같은 얘기예요. 남의 땅에 건물을 무단으로 신축한 을이 이 건물을 제3자 병한테 양도했어. 그러면 토지 소유자 갑은 누구를 상대로 들이대느냐? 당연히 현재 내 토지를 점거하고 있는 건물 양수인 병을 상대로 가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있잖아. 그래서 병한테 왔잖아. 병한테. 현재 점유자 급할 안 중요해요. 자, 그 밑에가 원래 고딕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고딕이 빠져버렸어. 갑소유 토지에 있죠? 고딕 여러분들 고딕 좀 해봐. 갑소유 토지에 이게 사례 문제로 나와. 을이 무단으로 건물 신축. 그 병에게 팔았으나 병이 등기하지 않은 경우 이게 미등기 건물 양수인이고 또는 정한테 건물을 임대차 세준 경우. 자, 그러면 이제 1번 여기서부터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얘기예요. 1번 토지 소유자 갑은 무단 신축자 을을 상대로 건물 철거하시고 내 토지 넘기세 할 수 있다. 별 3개. 다음 페이지. 방금 흑판에 쓴 거예요. 이게 2번 토지 소유자 갑은 무단 신축자 을을 상대로 너 건물에서 나가세요. 퇴거 청구할 수는 없다. 별 3개. 3번 토지 소유자 갑은 이 건물의 무단 신축자 을로부터 이 건물을 매수하고 인도는 받았지만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지 않은 자. 이 병이 누구다? 미등기 건물 매수인, 미등기 건물 양수인. 자, 이 병을 상대로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있다의 동네 빵하고 왕별. 3번이 왕별이야. 미등기 건물 양수인 상대로 철거 청구할 수 있다로 끝나야 돼요. 이유 원래 철거는 법적 소유자만 해요. 하지만 이놈은 법적 소유자는 아니지만 철거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그래서 이놈은 법적 소유자는 아니지만 철거 처분권이 있어. 철거 상대방이 된다. 이렇게도 떠요. 철거 상대방이 된다. 이렇게도 뜨고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X야. 왕별. 그 다음 4번 임대 있죠. 토지 소유자 갑은 대항력이 있는 이 건물 임차인 상대로 건물 철거 청구는 할 수 없지. 세입자 보고 철거할 수는 없어. 그렇지. 하지만 기업 별 3개. 임차인 상대로 건물에서 나가세요. 퇴거 청구할 수는 있다. 4번은 별 1, 기억은 별 3개예요. 급이 달라요. 기억이 더 잘 나와. 퇴거 청구할 수 있다. 결국 세입자는 내 보낼 수 있다야. 철거하려면 내 보내야지 이렇게. 자, 5번 왕별. 갑이 을한테 팔고 병한테 판 사건이에요. 자, 을이 소유자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인도받았어. 절대 등기하지 않아요. 등기 안 했죠. 그 다음 이 상태 다시 병에게 인도, 병도 등기 안 해요. 자, 법적 소유자는 맨 앞놈 왼쪽 놈 갑이야. 자, 갑이 쳐들어옵니다. 매수인 을이나 승계인 병을 상대로 지가 법적 소유자라는 이유로 소유권에 의한 물청,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월세 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할 수 없다. 자, 우리 시험은 주로 소유권 나와요. 부당이득 반환보다는 아무튼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요. 왜 못하느냐? 이 매수인 을이나 승계인 병은 이 매매 계약의 효력으로서 점유할 정당한 본권이 있어요. 점유할 권리. 점유할 권리 있으니까 반환 청구 못하는 거죠. 왕별. 그다음에 6번. 6번은 흘러갔어요. 한번 이해 한번 해봐요. 토지 소유자 갑이고 을한테 지상권을 줬어. 자, 지상권자 을로 생각하세요. 그럼 지상권자 건물 올리겠죠. 자, 을 지상권자가 건물을 올렸어. 이 건물은 지상권자 소유겠죠. 그런데 이 건물에 무단점거자가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자가 신축한 건물에 들어온 무단점거자를 상대로 너 임마 건물 넘겨 나가 토지 소유자가 청구할 수는 없다로 끝나. 이유는 자, 지금 건물을 무단점거했죠.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지상권자야. 따라서 건물 소유권이 침해된 거지 토지는 침해된 게 없어.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토지 소유권 침해된 게 없어. 따라서 토지 소유자 갑이 이놈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야 된다? 지상권자가 해야 돼요. 을이.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는 건물, 지상권자 소유 건물의 무단 점거자를 상대로 얘는 아무것도 못 해요.
지상권자가 해야 돼. 그러니까 이쯤 그대로 나왔으니까 이해하시면 되고 덜 중요해. 안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 위에 5번까지 어차피 6번은 흘러갈 거고 1번, 2번, 3번, 4번, 5번 이것만 정확히 앞에 전소유자, 미등기 건물, 양수인 주체 있죠? 그거 포함해서 다 합치면 지문이 한 10개 나와요. 그중 이제 5개가 사례 문제로 나오니까 오케이. 관련 문제 빨리 보고 싶게요. 물권적 청구권하고 비용 간의 문제가 1번이에요. 자, 물권 청구, 반환 청구 행사합니다. 그러면 철거 청구도 행사하겠고 이때 발생한 철거 비용 누가 부담하느냐? 당연히 상대방 침해자가 부담하겠지. 토지 소유자가 철거 비용 부담하는 거 아니죠? 이해됐어? 상대방 부담. 그다음 2번.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해서 이 방해 제거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다. 무슨 말이냐? 물권적 청구권은 반환 돌려주세요. 제거해 주세요. 비용은 따로 청구하는 거예요. 혹시나 지가 철거할 일이 있으면 비용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건 별개로 청구하는 거지. 물권적 청구권으로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어. 이유 별개야 별개. 물권적 청구권은 돌려주세요 치워주세요죠. 발생한 비용은 따로 청구하는 거야.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에 비용 청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게 밑에하고 비슷해요. 2번 안 중요해요. 지금 보는 거 하나도 안 중요해. 2번 1번 마찬가지. 물권적 청구권하고 침해니까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해.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이 태어나겠죠. 이것도 전혀 별개야.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은 손해배상 채권을 당연히 포함하는 건 아니다. 맞는 질문이에요. 별개니까. 아까 똑같아. 비용이나 손해배상 돈이죠. 물권적 청구권 돈이 아니야. 돌려주세요. 치워주세요. 비용 돈. 손해배상 돈이죠. 별개다. 포함하는 거 아니다. 물권적 청구권으로 비용 달라 할 수는 없다. 별개로 청구해라.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해라. 그러라고 같아요. 자 3번 부동산 임차권. 여기는 전체가 별 하나. 자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 침해한 자에 대해서 물권적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에요. 자 이유를 알아야 돼. 임차인이 가진 권리는 임차권. 임차권은 채권.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자가 행사하는 거죠. 그런데 임차인은 채권자죠. 채권자니까 임차인은 나오고 물권적 청구권 행사 여부가 나오면 없다로 끝나야 돼. 왜? 임차인은 채권자니까. 자 그러면 임차인은 어떻게 하느냐? 암놈, 임대인의 물청을 소유자의 물청을 대위 행사할 수 있겠죠. 맞는 지문. 대위는 무조건 있으니까. 그 다음 임차인은 현재 점유하고 있죠. 임차권은 채권이지만 점유권은 물권이죠. 따라서 점유권이 침해됐으니까 얘는 점유권에 기한 물청을 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에요. 점유권이 있기 때문에. 3번. 이번에는 등기를 박았네 이놈이. 등기하면 대항력이 생기겠죠. 따라 제3자 효력이 있다. 맞는 지문이야. 등기했다면 대항력,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있다. 3자 효력이 있다. 있다로 끝나면 맞아. 등기 박았으니까. 세트라겠죠? 등기라는 두 글자가 우리 시험 지문에 뜨면 서술어는 있다야. 할 수 있어. 왜? 등기 박았으니까. 고생했으니까. 별 하나급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물권 청구 마쳤어요. 10분간 쉬고 물권 변동.